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29이 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요즘 같아선 이름조차 말하고 싶지 않지만 편하게 예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벌어진 믿기 힘든 악몽과 같은 경험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결혼을 딱 일주일 앞둔 시점에 제 시숙님이 제게 파혼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제 예비 남편 몰래요. 그날의 충격과 혼란 그 이후로 무너져버린 제 삶과 감정들, 이제야 겨우 꺼낼 수 있을 만큼 아물었기에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 예비 남편 도현 씨는 저와 3년간 연애한 남자입니다. 차분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죠. 도현 씨는 4인 가족이에요. 시부모님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준비 중이셨고, 시숙님 그러니까 도현 씨의 형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 중반의 변호사였습니다. 시숙님은 과묵하고 진중한 타입이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늘 예의를 지키고 조용히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저를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오빠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며느리로서 저를 존중해주려 노력한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연기였던 걸까요?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과 신혼집 계약까지 무사히 끝난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끼리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모두들 웃고 덕담도 나누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그런데 식사 자리가 끝나고 시숙님이 조용히 저를 부르셨어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타려던 제게 말을 건 거죠. 예린 씨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시숙님의 목소리는 무척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제게 말했죠. 이 결혼 도연이한테 좋은 선택 같지 않아요. 예린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날 이후 시숙님은 여러 차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연 씨 몰래 은밀하게 말이에요. 문자 메시지로는 감정적인 표현 없이 이야기 좀 더 하자. 점심 한번 하자며 접근했고 실제로 만나자고도 했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으로서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들의 뉘앙스가 달라지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예린 씨 같은 사람은 도연이에게 과분하지 않아요.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당신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는 결국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학력, 제 집안, 제 부모님의 직업까지 들먹이며 우리 형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말했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도연 씨에게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었지만 동시에 걱정됐어요. 혹시라도 형을 더 믿으면 어쩌지?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어요. 그 이후로 시숙님과의 통화를 녹음하고 메시지를 캡처하며 조금씩 대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식 일주일 전 시숙님은 마지막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파혼해요. 내가 도연이한테 말하든지 당신이 말하든지 선택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참고 있을 수 없다고.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도연 씨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할 정도로 긴장했어요. 시숙님이 준 마지막 기회의 날이기도 했고 제 모든 용기를 다 끌어모은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오빠 나 당신한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도연 씨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시숙님의 말, 문자, 녹음 파일, 캡처한 메시지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말을 끝낸 순간 도연 씨는 머리를 감싸 쥐며 침묵했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이 그랬다고? 왜? 그의 표정은 배신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믿고 의지해온 가족, 형. 그런데 그 형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거죠. 그날 이후 도연 씨는 형과 직접 마주했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돌아오자마자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예린아. 정말 미안해. 나 몰랐어. 절대 이 결혼은 멈추지 않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도연 씨는 시부모님께도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숙님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직접 들을 수 없었지만 이후 그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시숙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에도 축사에도 도연 씨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존재하지 않았죠.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축복과 눈물 속에서 저는 도연 씨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무겁고 복잡했죠. 시숙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금은 달라져 버린 가족의 분위기. 결혼 후 몇 개월 동안 시숙님과의 연락은 단절됐고 시댁 식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그날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도연이가 누굴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다 풀려서였는지 마치 무너진 벽 뒤에서 처음으로 햇살이 비치는 느낌이었죠.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와 도연 씨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일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선택이 중요하다. 도연 씨는 형보다 저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 용기와 사랑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시숙님은 왜 그랬을까? 정말 저를 싫어했을까? 아니면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웠던 걸까? 이해하려 애쓰는 걸 멈췄습니다. 대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믿기 힘든 순간에 사랑과 용기를 지켜내야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길, 누군가에겐 선택의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